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7월 20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그리고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지만 아주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지금 아주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으로 향하는 이 사법적 칼날을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정진상이 딱 맞고 섰습니다. 자,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딱 맞고 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 모든 것은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보고한 바도 없다. 자, 이러면서 아주 이재명에게 그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차단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지금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를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재명에게 뭘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느냐? 자, 쌍방울이 그동안 북한에게 송금한 돈이 무려 800만 불입니다. 500만 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낸 것이고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만 불을 북한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 쌍방울이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라는 이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최근 진술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쌍방울과의 관계는 뭐 속옷 한 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지금 180도 바뀌게 되죠. 자,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인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측이 기획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었다. 이게 핵심이죠. 자, 무엇을 위해서? 이재명의 정치적 야망,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그래서 대북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 측이 쌍방울과 결탁해서 결국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에 송금을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제3자 뇌물, 외화 밀반출에 대북 제재 위반, 아주 반역죄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큰 사건입니다. 자, 돈이 넘어갔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차례 넘어갔죠. 500만 불 그리고 300만 불. 처음 500만 불은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비용을 대는 것으로 500만 불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넘어간 것이죠. 자, 그래서 500, 300, 총 800만 불이 넘어간 사건이다. 자, 이재명 대표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에서 박원순은 들어갔는데 자신만 쏙 빠진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김영철에게 문건까지 보내서 자신을 북한으로 초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북한이 그냥 초대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대가를 요구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방북 대가를 지금 쌍방울이 대신 지급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자, 2019년에 평화부지사였죠. 이화영은 이해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왜 이화영이란 인물을 경기도 그것도 평화부지사에 앉혔느냐. 자, 뭔가 북한과 관련해서 실적을 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이화영은 거의 뭐 정무적인 역할을 그냥 평화부지사, 명목상의 부지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수차례 북한에 건너가서 이런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이화영이 어떤 쌍방울의 어떤 뭐 사회이사도 맡고 있으면서 쌍방울로부터 지금 뭐 각종 법인카드, 차량 제공받은 것 거의 3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죠. 자, 이 이화영이 최근 검찰에서 완전히 지금 180도 바뀌어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자, 그동안 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그 혐의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로지 이화영과 이재명만 빼고. 이뿐 아니라 지난 5월에는 그 안부수, 거의 대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 징역형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보면은 북한에게 돈이 건네졌다라는 게 다 인정이 됐습니다. 돈이 건네졌을 뿐만 아니라 이 800만 불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영수증까지 받은 게 다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부수, 김성태, 이뿐 아니라 수많은 쌍방울 직원들이 전부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재명과 이화영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핵심 관계자 이화영, 이재명만 다 소설이다, 조작됐다, 네, 부인을 해왔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이화영이 지금 진술을 바꿨다라는 것은 이건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어야 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그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나와서 이 500만 달러, 300만 불을 북한에게 보낸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신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19년에 돈이 지불이 됐는데 2018년 1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북한 김성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실장, 그리고 박철 부위원장을 만나서 밤낮으로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경기도 대신 우리가 500만 달러를 대신 내겠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김성태는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는 것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의 입장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재명과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쌍방울도 북한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저희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을 시키면 이재명과 쌍방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겠는가.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된 이후에 뭔가 원대한 꿈을 꿨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제공을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화영, 이재명 수차례 통화했고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까지는 재판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바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입장이 정리되면 얘기를 하겠다,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아주 상세히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이화영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서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보고했다, 자,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해찬 인사죠. 이화영은 이해찬과 이재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다라고 하는데, 이해찬 측에서 이재명을 손절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분열 조짐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재명을 확실하게 감옥에 보내는 그 여러 사건 중에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알고 봤더니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반역 사건이었다. 자, 이 사건으로 뭔가 확실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